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고온 피해, 그리고 일소 피해, 그리고 특히나 밤에 생기는 열대야에 대한 피해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것 때문에 여름에 더워졌을 때 피해를 입는지. 최근에 이제 폭염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게 방제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과가, 북부온대 가수입니다. 북부온대 가수는 9도에서 13도 정도를 북부온대 가수라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온도가 최근에 급격히 온도가 높아졌죠. 평균 한 1.5도 정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아열 때도 이거 온대도 아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니까 이 과수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그 고온에 의한, 폭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과실이 되는 증상, 일소 현상, 잎이 타는 엽소 현상, 그 다음에 후기에는 과실이 터지는 열과 현상, 그 다음에 과실이 빨리 물러서 낙과되는 증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에 그 폭염에 의해서 그 피해들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적지적작으로서 이제 지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그 피해가 적기 때문에 지대가 이제는 평지가 아닌 적어도 300곳 이상의 사과 재배 지역으로 옮겨가는 주산지가 변하는, 그래서 서서히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착색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란 사과나 파란 사과로 품종이 교체가 되는 그런 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식이라든지 잎이 세장방추형으로 하다 보니까 과실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그런 기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평면식에서는 거의 여름 전쟁을 하지 않고 과실이 가능하면은 잎 속에 가려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자꾸 염두를 해서 지금 요즘은 이 평면식에서는 가축 재배에서는 여름 전쟁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 토양의 지온이 높아졌을 때에 상당히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온이 25도를 넘었으면 사실은 양수분 흡수가 상당히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는 것이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초생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지상부의 온도도 한 1, 2도 정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이 풀을 키워서 지온을 떨어뜨리고 온도를 낮추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 초생 재배는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다, 이런 개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간수입니다. 사과의 강압성은 보통 22도에서 24도 사이에서 강압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전 새벽 일찍이 물을 줘서 강압성을 원만히 하고, 근데 요즘 최근에 오후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후 2시에서 3시에도 이제 1시간 정도 물을 줘야 될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과실이 이제 상하로 터진 게 아니고 횡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터지는, 방사성식으로 터지는 이런 증상들은 증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하 부위에서 올라오는 수분량보다 지상부의 증발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후에도 충분히 물을 공급해서 증발량을 보다 많은 양을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간수법의 계량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야간의 열대야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도가 22도 전후에서 광합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자꾸 짧아집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그 조건이 짧아지면 양분을 아침 서늘한 경우에 양분을 10개를 만드는 것을 야간에 호흡으로 인해서 열대야가 오므로 인해서 25도 이상 됐을 때 호흡량이 늘어나서
주간에 만들어 온 양분을 밤에 호흡을 더 많이 써버립니다. 그러면 과실이 비대가 되지 못하고 생육이 거의 정지되는 그런 증상들이 지금 열대야 증상에서 그 결과로 과실이 비대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양분이 그렇게 수탈됨으로 인해서 꽃눈이 발달되지 못해서 다음에 꽃눈으로 돋던 눈들이 꽃눈이 아닌 잇눈으로 터져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2차적으로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양분의 균형이 이제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과실 전체에 유익치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지금 많이 고온과 열대야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많이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로 이제 빛가림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피해를 줄이는 이런 시도가 있지만은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정부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 폭염에 대한 이런 것을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설입니다. 시설적인 방법이 빛가림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육종적으로 품종을 이제 고온에서 잘 재배될 수 있는 이런 품종. 그 다음에 이제 시비에서 칼륨을 이제 많이 시비를 하면은 온도가 높은 땅에서 강압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리의 시비량을 지금 현재보다도 한 배 정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리고 최근에 또 가리가 식물체에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은 불안병도 불안병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이런 최근에 논문도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과거보다는 가리 주는 양을 분실을 하고 그 횟수를 늘려서 식물체 내에 가리 함량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비법을 택해 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지면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 초생재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초생재배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초생재배는 가손이 조성하는 시기부터 같이 풀을 키우는 방법이죠. 근데 풀은 가능하면 하본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하본과는 역병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풀이 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켄트기 블루글라스라는 초종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고, 이 풀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온을 떨어뜨리고 가수원 내의 온도를 낮추는 건 물론,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수분을 빨리 뽑아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20 내지 30cm 정도 컸을 때 이제 5cm 들고 잘라버리면 풀뿌리도 이제 잘라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가 잘려 나갔을 때 토양 내에 공국이 생겨서 용존산소가 많아짐으로 해서 새뿌리가 잘 내려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요즘 호부가 오면은 풀을 키우지 않은 흙을 쓸고 내려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풀을 키움으로 인해서 이 흙이 유실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농약 방지 횟수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농가들이 SS기 이용하죠. 그러면 SS기가 보통 3톤 이상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풀이 없는 곳에 다니는 것하고 풀 위로 SS기가 지났을 때 이 흙이 다져지는 거라든지 또 골이 생기는 정도가 환하게 틀려지죠. 그래서 풀 위로 SS기가 지나가면은 2, 3일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SS기의 무거운 기계들이 가수원에 들어가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반드시 초생재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꼭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필수 요인입니다. 앞으로 모든 가수원에 기본적으로 초생재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초생재배를 하면은
자원에 좀 무르고 뿌렸던 그 질소기 있는 비료가 많이 남았다. 질소가 과다할 때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풀이 질소를 뽑아내는데 상당히 효과를 봐서 소생재배하는 밭이 소생재배를 하지 않는 가수원보다, 사과의 착색이라든지 당도가 현격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게 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초생재배를 꼭,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